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주변을 보면 혼자서도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60대 이후에도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신 분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나만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이상 직장이나 사회적 역할에 의존하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자신만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확립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핵심이 됩니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 분들의 특징 1.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십니다. 사회적 기준이 아닌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고 그대로 살아가십니다. 남들의 기대나 과거의 성취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내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처럼 살아야 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 라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예시. 어느 65세 여성분께서는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며 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오셨지만 퇴직 후에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꽃꽂이를 배우고 작은 전시회를 여는 것에서 큰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셨습니다. 2. 과거의 후회보다 현재와 미래를 더 중시하십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보다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십니다. 새로운 취미, 배움, 여행 등 현재를 즐기며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자립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십니다. 예시. 70세 남성분께서는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이 생각날 때마다 후회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 라는 마인드로 65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작은 동네 모임에서 연주를 하시며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찾으셨습니다. 3.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십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십니다. 예시. 한 68세 여성분께서는 혼자 사는 삶을 처음에는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면서 나는 나를 충분히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도전 시작하기.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나의 강점 찾기.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신을 칭찬하기. 하루에 한 번 스스로를 인정하는 말을 해보세요. 결론.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분들. 60대 이후에도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며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는 분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분들의 특징. 1.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과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십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즐기십니다. 걷기 운동 매일 30분 이상 산책, 가벼운 근력 운동 탄력 밴드나 작은 아령 활용, 요가, 필라테스, 태극권 등 몸을 부드럽게 하는 운동,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 예시. 한 70대 여성분께서는
매일 공원에서 가볍게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하면서 운동이 힘든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면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십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십니다. 단백질 섭취 근육 유지와 면역력을 위해 생선, 두부, 닭가슴살, 계란 섭취, 채소와 과일 비타민과 식이섬유 공급, 좋은 지방 섭취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가공식품, 과도한 설탕 나트륨 섭취 줄이기, 소식 습관을 유지하며 적당량을 섭취하십니다. 예시. 한 65세 남성분께서는 이제는 많이 먹는 것보다 건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며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와 계란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고 정크푸드는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3.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십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을 체크하십니다. 치과 및 안과 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십니다. 예시. 어느 68세 여성분께서는 검진을 미루다가 문제가 생기면 후회한다. 며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도 미리 체크하여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4. 정신 건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십니다. 취미생활, 명상, 여행 등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십니다. 예시. 70대 한 어르신께서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며 오늘 하루도 감사할 일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셨고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실천 방법. 운동 습관 만들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기.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정기적인 건강 체크하기.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취미 활동, 명상, 산책 등을 활용. 결론. 건강이 곧 행복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관리와 좋은 습관을 실천한다면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하시는 분들. 6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변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며 사회적 역할도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분들은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욱 평온한 삶을 즐기십니다.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분들의 특징. 1. 불필요한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부담이 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리하십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만 남기십니다. 예시. 한 70대 여성분께서는 오래된 친구라도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며 대신 서로를 응원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십니다. 2.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십니다. 독서 모임, 요가 교실, 취미반 등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십니다. 온라인을 활용하여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하십니다. 예시. 65세 남성분께서는 퇴직 후 동네 바둑 모임에 참여하시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인생 후반기의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 가족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십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손주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은 유지하되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예시. 한 68세 여성분께서는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즐겁지만 내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며
일주일에 하루만 손주를 봐주기로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취미 생활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4.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십니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기보다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대화하십니다.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십니다. 손주, 후배, 젊은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시. 한 72세 남성분께서는 유튜브를 시작하여 손주와 함께 영상을 촬영하며 요즘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실천 방법.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기. 취미 모임, 독서 클럽, 여행 동호회 등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 찾기. 가족과 적절한 거리 두기.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되 내 삶도 소중히 여기기.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최신 기술과 문화를 배우며 다양한 세대와 대화하기. 결론. 인간관계도 유연해야 행복합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만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가족과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신 분들, 60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되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분들의 특징. 1.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십니다. 현재 가진 자산, 연금, 부동산, 저축, 생활비 등을 정리하고 파악하십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돈을 사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비하며 지출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십니다. 예시. 한 65세 남성분께서는 내가 가진 돈을 정확히 알아야 불안하지 않다. 며 월별 지출 계획을 세우고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계십니다. 2. 소소한 수입을 유지하십니다. 60대 이후에도 단순히 은퇴 후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십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취미를 살려 강의, 공예품 판매, 글쓰기, 유튜브 활동,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한 컨설팅, 번역, 온라인 강의, 지역 사회 활동 참여로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일. 예시. 한 68세 여성분께서는 젊었을 때 배운 바느질 솜씨를 살려 온라인에서 핸드메이드 소품을 판매하시면서 소소한 수입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가 벌어서 쓰면 기분이 다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 연금과 저축을 잘 활용하십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활용하십니다. 나이에 맞는 재테크 방법을 공부하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하십니다. 저축 습관을 유지하며 예비 비비상금을 마련해 두십니다. 예시. 70세 남성분께서는 은퇴 후에도 돈이 나가는 곳이 많다. 며 생활비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 여행, 취미 활동 등을 위한 예비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4.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유지하십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쓰십니다. 과소비를 피하고 자기만의 소비 원칙을 정하십니다. 돈을 아끼는 것과 풍요롭게 사는 것의 균형을 맞추십니다. 가성비 좋은 상품을 찾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 꼭 필요한 것에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 건강, 교육, 경험 등. 예시. 한 65세 여성분께서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느니 여행 한 번 더 가는 게 낫다. 며 불필요한 쇼핑을 줄이고 대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경험에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천 방법. 나의 자산과 지출을 정리하고 계획 세우기. 작은 경제 활동이라도 유지하며 소득 만들기. 연금과 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불필요한 소비 줄이고 가치 있는 곳에 돈 쓰기. 결론.
경제적 자립이 곧 자유로운 삶입니다. 60대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한다면 더 주체적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소소한 수입과 현명한 소비 습관을 유지한다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시는 분들, 60대 이후에도 삶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분들은 늘 호기심을 가지고 삶을 즐기며 정신적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이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분들의 특징 1.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찾으십니다. 젊었을 때 해보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기존에 하던 것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십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외국어 공부, 역사 탐구, 요리 배우기, 사진 촬영, 유튜브 운영, 블로그 활동, 여행을 통한 문화체험, 예시. 한 67세 남성분께서는 퇴직 후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클래식 기타 연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며 작은 공연도 하게 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이제야 알겠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2.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익히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생각보다 배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SNS, 유튜브 활용법을 배우며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십니다. 온라인 강의, 전자책, 화상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학습 기회를 활용하십니다. 예시. 70세 여성분께서는 손주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을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사진도 공유하고 영상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 더 친밀해진 기분이다. 라고 하십니다. 3.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즐기십니다. 후배, 손주, 젊은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십니다. 한 방향의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소통하는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십니다. 예시. 한 72세 남성분께서는 20대 젊은 친구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운영하며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게 많고 내 생각도 더 유연해졌다. 고 말씀하십니다. 4.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마인드로 계속 도전하십니다.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배우는 데 의미를 두십니다. 도전하면서 얻는 경험과 작은 성취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시. 한 68세 여성분께서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직접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촬영과 편집이 어려웠지만 꾸준히 배우면서 1년 만에 3,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으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보람도 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실천 방법.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 정하기. 악기, 그림, 글쓰기, 외국어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디지털 기술 배우기. 스마트폰, 유튜브, SNS 활용법 익히기.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손주나 젊은 친구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사고방식 받아들이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배우는 과정을 즐기기. 결론. 배움이 곧 젊음입니다. 60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젊고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무엇보다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 60대 이후에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은 거창한 목표나 특별한 사건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분들은 현재에 집중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십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분들의 특징 1. 하루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공원에서의 가벼운 산책, 저녁 노을 감상 등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도 행복을 느끼십니다. 바쁜 삶에서 벗어나 느리지만 여유로운 삶을 즐기십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오늘 하루를 만족스럽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시. 한 70세 여성분께서는 매일 저녁 해질 10개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으십니다. 크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 순간이 있어서 하루가 충만하다 라고 하십니다. 2.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십니다.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가지십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예시. 한 68세 남성분께서는 매일 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날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하다 보면 내 삶이 감사할 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라고 하십니다. 3. 좋아하는 일을 하며 소소한 기쁨을 누리십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며 즐기십니다. 정원 가꾸기, 손글씨 쓰기,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여행, 요리, 바느질, 명상, 사진 촬영, 자전거 타기 등 취미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십니다. 예시. 한 72세 여성분께서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돌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여기십니다. 꽃이 피는 걸 보면 내 마음도 피어나는 기분이다. 라고 하십니다. 4.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소통을 나누십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짧은 대화라도 나누며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고립되지 않고 가벼운 인사나 대화로 일상의 활력을 찾으십니다. 예시. 한 66세 남성분께서는 아침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큰 만남이 아니라도 가벼운 인사와 대화가 사람을 살게 한다. 라고 하십니다. 소소한 행복을 찾는 실천 방법.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기. 독서, 산책, 음악 듣기, 차 마시기 등.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상이 달라짐. 주변과 따뜻한 소통 나누기. 가족, 이웃, 친구들과 가벼운 대화하기.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미래 걱정보다 현재의 작은 순간을 만끽하기. 결론. 행복은 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삶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는다면 60대 이후에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시는 분들, 60대 이후에도 변화에 적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은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들은 새로운 환경과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부드럽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는 분들의 특징. 1.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니다. 사회, 기술, 생활 방식의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십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며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십니다. 예시. 한 70대 여성분께서는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지만 배우려고 하면 재미있다. 며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SNS와 영상통화를 즐기고 계십니다. 2.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십니다. 내가 맞다는 태도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십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니다.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십니다. 예시. 한 72세 남성분께서는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다라는 말 대신
요즘 젊은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며 손주 세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니다. 3. 호기심을 잃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기술, 문화,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워보려 하십니다. 익숙한 것만 고집하지 않고 가끔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자세를 가지십니다. 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생각보다는 내 나이에도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네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십니다. 예시. 한 68세 여성분께서는 AI가 뭔지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봤다. 며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도 새로운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4.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할 때 실수를 하더라도 처음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며 유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움과 성장의 과정으로 실수를 바라보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로 경험을 쌓으며 더 나아지는 과정 자체를 즐기십니다. 예시. 한 70대 남성분께서는 처음으로 인터넷 뱅킹을 배우셨는데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수도 배움의 일부다 라며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다시 배워 이제는 직접 금융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5.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십니다. 작은 일에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 유머로 넘기는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십니다. 실수를 해도 웃어넘기고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유쾌한 분위기를 만드십니다. 예시. 한 75세 여성분께서는 내가 스마트폰을 잘 못 다뤄도 손주들이 재밌어 하니까 그것도 좋은 거 아니겠어? 라며 스스로의 부족한 점도 가볍게 받아들이고 웃음으로 넘기십니다.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는 실천 방법. 새로운 것을 배워보기. 기술, 취미, 문화 등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기. 젊은 세대와 대화 나누기.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려는 노력하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기.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기. 긍정적인 유머 감각 키우기. 너무 심각해지지 않고 가볍게 넘기는 태도 가지기. 결론. 열린 마음이 인생을 더 즐겁게 만듭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유머와 여유로운 태도를 가지면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위한 실천 방법. 60대 이후에도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특별한 환경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길 줄 아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건강, 경제, 관계, 사고방식 등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위한 7가지 실천 방법. 1. 나답게 사는 법을 찾기자. 정체성 확립.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기. 과거의 후회보다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 2. 건강한 몸과 마음 유지하기.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하기, 걷기, 요가,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과식과 불균형한 식습관 피하기.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정신 건강도 함께 관리하기. 3.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하기. 불필요한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리하기.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고 취미 모임이나 소모임에 참여하기. 가족과도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유지하기. 4.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자신의 자산과 생활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 기르기. 소소한 경제 활동을 유지하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수입 만들기. 연금과 저축을 활용하여 노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관리하기. 5.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기.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찾아 배움의 즐거움을 유지하기. 디지털 기술을 배우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실수를 즐기며 배우는 태도 가지기. 6.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 찾기.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작은 기쁨을 느끼기.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 마음의 여유와 만족감을 키우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소통을 나누며 삶의 온기를 유지하기. 7. 유연한 사고방식 유지하기.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태도 가지기.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세대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머와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즐기기. 마무리.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꾸리며 좋은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즐기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행복을 찾는다면 60대 이후에도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